안녕하세요. 입시살롱의 허태우 부스터 김성준 부스터입니다. 오늘은 어떻게 하면 논술에 합격할 수 있을까? 특히 저희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합격을 시켜오고 또 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는데요. 저희가 한 명씩 소개해 드리려고요. 어떻게 이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 특징이 되게 궁금하시죠? 예,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김성준 부스터님, 기억에 남는 학생 한 명 설명해 주시죠. 일단은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다 뭐 아주 특이하진 않아요. 뭐 공부 열심히 했었고 네. 책도 좀 봤었고 글쓰기 뭐 수업하면 다 열심히 하고. 네.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학생은 이제 연대 합격했던 학생인데요. 아... 이 학생은 약간 불평불만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많고 사회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많고 약간 많이 내가 꼬여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죠. 그렇다 보니까 비판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연대 문제를 보면 연대 문제에서 이제 도표 분석을 하거나 혹은 이제 사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아, 그렇죠. 근데 누구보다 꼬여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비판 지점이 너무 잘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아주 글을 잘 쓰는 학생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 특화였어요. 그러니까 비판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막 그 문제를 낸 사람도 속상할 정도로 막 그 비판 지점을 후벼 팔 수 있는 학생. 이제 합격하는 학생이 모두 똑같지 않다. 사람마다의 특징을 정말 전형적으로 잘 살릴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지. 학생과 그 문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그 스타일과 기질까지 맞아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전형적인 학생이 될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특성이나 내 성격을 그대로 살려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. 허태우 부스터님은 어떠십니까? 아, 예, 정말 그런 게 있어요. 그 문제 유형이 논술마다 그 다 다르잖아요. 그리고 제시문이 뭐 똑같은 범위가 출제가 된다고 해도 심지어 똑같은 내용도 다른 느낌으로 출제가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. 그쵸.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또 유불리가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내가 막 모든 문제를 다 잘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이제 좀 더 잘 맞는 문제를 찾아서 그걸 최우선으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. 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세대학교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재는 아니었고요. 그냥 수능 등급이 다 4호, 4호 나오고 내신도 6등급인 친구였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인하대학교 아태물리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. 아, 정말 인상에 남는 친구였는데요. 아, 진짜 짜증났어요. 솔직히 얘기하면. 아니, 왜 새벽 2시에 이메일을 자꾸 보내냐고. 진짜. 예. 정말 제가 그걸 끝나고도 제가 원망을 했어요. 너가 합격한 건 나를 진짜 많이 괴롭혔기 때문이다. 예, 근데 괴롭혔기 때문에 합격한 것도 있지만요. 그 괴롭힌 게 뭐였냐면요. 이 학생은요. 바보예요. 멍청합니다. 왜 멍청하냐면요. 자기가 틀리잖아요. 그럼 틀린 걸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르지만요. 일단 리라이팅을 해요. 근데 또 틀려요. 그럼 또 틀린 걸 가지고 또 리라이팅을 하고 또 틀리고 또 리라이팅을 하는데요. 이 리라이팅을 논제 하나를 가지고요 10번을 한 적도 있어요. 제가 그 이메일이 다 있습니다. 근데요 한 번도 짜증 안 냈어요.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내가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리라이팅을 하라고 하면요 했습니다. 그렇게 그 친구는 자기가 틀린 걸 가지고 탐구를 할 줄 알고 무엇보다 자기 틀린 것에 대한 수용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. 아, 내가 틀렸다라고 하면 다른 학생들은 그걸 자꾸 합리화를 해요. 아, 내가 이거 틀렸지만은, 아, 선생님 그거 실수였어요. 제 생각은 달라요. 선생님하고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.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. 그러면 틀린 게 정당화되고 결국엔 자기 위안만 얻는 거지. 그러고서 끝나요. 근데 그 친구는 틀린 거 끝까지 파고들어서 아, 내가 틀린 거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계속 질문했어. 계속 질문하고 계속 다시 쓴 거야. 그렇게 끈기가 있었어요. 끈기. 그냥 그 끈기는 그냥 내가 책상에 그냥 여기 의자에 붙어 있는 그런 끈기 말고요. 독서실에서 12시간, 14시간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아니라 자기 틀린 걸 계속 탐구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학생이 논제를 그렇게 많이 풀었던 것도 아니에요. 그 학생이 푼 논제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평균적이에요. 평균적이에요. 그냥 6월 지금부터 시작한 학생 정도인데 그 학생이 풀어낸 그 리라이팅 개수는요. 그 어느 학생보다도 많았던 거죠. 그게 꼭 그래서 리라이팅 개수가 많아서 꼭 합격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틀린 걸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리라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학생. 그게 결국
그 학생 보면은 진짜 문장도 사실은 평균 이하였고 문법 진짜 많이 틀렸어요. 그리고 꼭 인하대학교 길게 써야 되는데 이 길게 쓰는 걸 자기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는 거야. 그래서 그걸 수정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인하대학교 막판에 파이널 강의를 하는데도 그 학생이 그런 부분을 틀리더라고요. 근데 결국은 붙어서 왔다는 거죠. 결국에는 그 노력이 실제 시험장에서 빛을 발하지 않았나. 가장 중요한 순간에, 그렇죠? 예. 네,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학생이 갖고 있는 재능이 참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끈기와 노력을 이제 보여주는 학생인 거죠. 이제 사실은 이런 학생들이 합격하는 확률이 더 높긴 하죠.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많기도 하고요.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 학생이 이제 예전에 시립대 입문 논술이 있었을 때 이제 시립대 합격했던 학생인데요. 이 학생은 이제 리라이팅에 집착했다기보다는 이제 표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예 글을 못 쓰는 거예요. 그래서 뭐 1시간에 막 100자를 쓰고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단어를 써야지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까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는 이미 다 머릿속에 있고 분석도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의 용납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실 논술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같은 유형의 문장과 같은 유형의 문단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반복해가면서 쓰게 된단 말이죠. 네. 결국에는 처음에 쓰던 문장이 어떤 학교로 쓰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도입 문장이 될 것이고 네. 마무리에 쓰는 문장이 비슷한 방식으로 마감의 형태로 마무리가 될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네. 이거를 끝까지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단 하나의 그 어휘를 찾아내는 연습, 거기까지 끝까지 해냈던 끈기,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리라이팅 과정도 너무 중요하고 네. 단 하나의 표현도 그냥 허투루 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던 과정도 저는 이거 하나하나가 자신이 글을 닦아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것 말고도 저희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뭐 사례는 엄청나게 많은데요. 네, 사실 그럼요. 저희가 이것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논술을 합격하는 과정 자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. 나에게 꼭 맞는 유형과 재능을 찾아야 할 수도 있고 정말 어려워서 같은 문제를 10번씩 리라이팅 해야 할 수도 있고 혹은 단어 하나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고민해야 할 수도 있어요. 어려운 과정이에요.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모두 합격했다는 거. 이 아이들이 중요한 합격 사례로 저희의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. 힘들고 어렵습니다. 논술이 쉬웠으면 아무나 합격했을 거예요.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. 따라서 이 과정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네. 생각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여기까지 입시살롱이었습니다.